반갑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인 것만큼 우리가 배우는 과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과목 명칭이 뭐죠? 예, 한문이죠, 한문. 한문은 한자는 이렇게 쓰고 문자는 이런 형태로 쓰게 됩니다. 한자의 이 뜻이 뭘까요? 이 한문이라고 하는 명칭의 한자의 뜻이 바로 한나라 한자입니다. 한나라 한자. 문자는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는 문장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죠. 그럴문 그러는데 문장 그럴이라고 하는 뜻이 옛날 편지라는 말이니까 편지 쓸 때 우리 글로 문장으로 썼기 때문에 후대에서는 문장 이런 뜻으로 많이 쓰죠. 한문 그러면 어떤 해석이 될까요?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한나라의 문장이었다. 이게 되겠죠. 한나라의 문장.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과목이 한문인데 한문이 왜 한나라의 문장이라고 했을까? 이 한문이라고 하는 글자는 언제부터 사용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한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명칭으로는 뭐라고 흔히 부를까요? 한자라고도 하기도 하죠. 한자, 글자 자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한문과 한자. 한자라고 하는 것은 낱글자죠. 이런 낱글자, 하나하나의 글자. 그 다음에 한문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입니다. 한자가 많이 모여서 두 자 이상 한자가 모여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진 것이 이제 한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이 한자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문장을 해석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올 한 해 동안 배우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러면 한문에 대해서 이제 한문 언제 사용했고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나라의 문장. 우리 대한민국, 한국할 때 한자는 아니죠, 당연히. 한국할 때 한자는 아닙니다. 이 한나라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중국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중국의 역사에 대해서. 중국은 가장 처음에 어떤 시대? 하나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라 이전에도 사망오제라고 해서 전설적인 그 황제의 시대가 있었는데 일반적으로는 하나라부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라는 언제 생겨나게 됐냐? 기원전 2070년 정도 경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라. 그 다음에 하나라 다음에는 어떤 나라가 중국에서 들어서냐면 은나라입니다. 은나라는 다른 말로는 상나라라고 하기도 하는데 대략 이 은나라가 BC 1600년 정도 경에 이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은나라를 지나서 그 다음 시대가 이제 주나라입니다. 주나라는 BC 기원전 1046년도 경에 이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주나라가 멸망하고 그 다음 시대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아는 시대죠. 중국에서. 우리 중국에서 여러 나라들이 들어서서 서로 자기들이 패권을 차지하려고 전쟁했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 그 시대를 뭐라고 그럴까요?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하죠. 춘추 전국 시대. 물론 구체적으로 말하면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로 나뉘게 되는 거겠죠. 대략 춘추 시대가 기원전 770년도 경부터 시작됐고 전국 시대가 기원전 453년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가 굉장히 어지러웠죠.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공자나 맹자 이런 사람들이 이 시대 때 활동했던 사람들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 시대는 이 중국에서 가장 어지러운 시대를 최초로 통일시킨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그거 다 아는 거죠. 진나라입니다. 진나라의 누가? 그렇죠. 진시황이죠. 진시황. 여러분들 진시황이 중국을 최초로 통일시켰다고 하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알고 있을 때는 진시황이 성이 진시고 이름이 시황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죠. 진나라에서 처음 시작. 진나라에서 처음 황제죠. 진나라에서 처음 황제가 됐던 사람이 진시황이죠. 진시황의 이름은 영정입니다. 성이 영시고 이름이 정.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꽤 있었죠. 하여튼 진나라가 중국을 최초로 이제 통일시키게 되죠. 이때가 기원전 221년도 정도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진나라는 굉장히 어렵게 통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안 있다가 멸망해버립니다. 진나라가 멸망하고 난 뒤에 두 나라가 서로 자기들이 또 왕을 차지하려고 중국을 통일하려고 또 싸우죠. 그 두 나라가 뭘까요? 여러분 다 알 겁니다. 초죠, 초나라 초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바로 이제 한나라, 한문할 때 한나라. 이 두 나라가 크게 싸우죠. 초나라의 항우와 한나라의 유방이라고 하는 인물이 굉장히 큰 전쟁을 벌이죠. 이 역사의 기록이 여러분들이 다 아는 초한지가 되는 거겠죠. 초한지. 제가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이 글자 두 자, 초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한에다가 동그라미 쳤죠. 여러분 뭐가 딱 어울리실까요? 여기 동그라미 쳤다, 여기 동그라미 쳤다. 그렇죠. 장기죠, 장기. 장기에 보면 녹색 가장 큰 알이 이렇게 적혀져 있을 것이고 빨간색 가장 큰 알은 요 글자로 적혀져 있을 겁니다. 장기가 인도에서 발생했다는 설이 강력한데 그 중에서도 이 중국을 거쳐서 이 초하고 한나라의 전쟁을 이제 놀이로 묘사했다. 이런 설도 있다라는 거죠. 아무튼 이 초하고 한이 크게 싸우는데 여기서 이 한나라가 이기게 되는 거겠죠. 이 항우가 이제 패배하고 진나라 다음에 이제 한나라가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이 한나라가 대략 기원전 202년도에 이제 통일하게 되는 거죠, 다시. 그 다음, 한나라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조조나 유비 이런 시대가 있죠. 삼국시대. 삼국시대를 거쳐서 이제 위진시대, 남북조 시대.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하죠. 위진, 남북조 시대. 물론 이 중간에는 56국이라고 하는 시대도 있었지만 그걸 거치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수나라. 수나라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국사시간 이럴 때 많이 들어봤죠. 뭐 을지문덕 살수대첩할 때 그 나라가 수나라죠. 대략 이제 581년도에 이 수나라가 생겨나게 됐죠. 그 다음에 수나라가 지나오고 그 다음 당나라. 우리 삼국시대 생각하면 되겠죠. 나당연합군 부르죠. 당나라. 618년에 들어서게 되죠. 당나라 다음에는 어떤 나라가 들었을까요? 중국에서. 송나라가 들어서게 됩니다. 송나라. 960년에 송나라가 들어서게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원나라, 징기스칸의 그 원나라가 되는 거겠죠. 271년.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고려 정도 시대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는 원나라 다음에는 이제 명나라. 우리가 임진왜란, 또 뭐 명나라 그 시대죠. 그 다음에 마지막 시대가 이제 청나라가 되는 거겠죠. 청나라.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중국 역사가 진행됐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이제 한문이라고 하는 명칭은 이 나라의 문장이다 이런 뜻이겠죠.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한나라의 문장이니까. 그럼 왜 하필 중국에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왜 하필 한나라의 문장, 한문이라고 했을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만 봤을 때는 중국 역사상에서 우리는 한자는 요 나라 때부터 이 한나라 때부터 쓰여 왔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한자는 한문은 언제부터 사용했을까요? 바로 기원전 대략 17세기가 되겠죠. 17세기, 16세기. 이 은나라 때부터 사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뭐 3700년 이 정도 전이죠. 이 은나라 때부터 사용했는데 한자, 그걸 뭐를 통해서 알 수가 있냐면 바로 갑골문이라고 하는 글자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갑골문. 갑골문이 뭘까요? 갑자는 껍질 갑자고 골자는 뼈 골자죠. 그럼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껍질이나 뼈에 섞여져 있는 글자, 문자가 갑골문이 되겠죠. 갑골문자. 거북이 배껍질, 동물의 어깨죽지 뼈에 글자가 새겼는데 그게 이제 갑골문이었다는 거죠. 이 갑골문은 언제 발견됐냐면 1899년도에 중국의 유악이라고 하는 학자가 사람이
한약을 캐기 위해서 땅을 막 팠다라는 거예요. 동물 뼈를 이제 한약재로 쓰기 위해서. 그걸 파서 보니까, 뼈에다가 보니까 이상한 무늬가 적혀져 있다라는 거죠. 그걸 연구해 보니까 바로 시대가 이 은나라 때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발견한 그 지역이 있었죠. 그 지역이 바로 은나라의 수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자는 공식적으로 이때부터 사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은나라 때부터. 물론 이전부터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추측은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공식적으로는 이 갑골문, 은나라 때부터 한자는 사용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한자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우리 한글이라고 하는 것은 세종이나 집현전의 학자들이 만들었다 이를 알 수가 있죠. 근데 한자는 누가 만든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한자는 창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창힐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중국의 황제 시대 때 사관인데, 한 기원전 한 4,500년 정도 될 겁니다. 사람인데, 이 사람 사관입니다. 역사를 기록했던 사람. 기록해 본다면, 이 사람이 새 발자국 모양을 보고 한자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설이 있는데, 그건 말 그대로 설입니다. 믿지 못하는 얘기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창일이라고 하는 사람의 얼굴을 어떻게 묘사했냐면, 코하고 입이 있겠죠. 눈이 4개였다고 합니다. 전설에서 이 기록에 본다면. 이거부터 이제 믿을 수가 없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창일이 한자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이거는 거의 거짓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기원전 4,500년도 경의 사람이니까 눈이 4개였다. 이게부터가 말이 안 맞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눈이 4개 있는 것만큼 보는 것이 훨씬 남들보다 더 뛰어나겠죠. 그러니까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이 한자를 만들었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갑골문, 은나라 때부터 이 갑골문에 한자가 쭉 쓰여져 와서 점점 글자가 이제 변화되는 과정을 거칠 건데, 한자 글자가 처음부터 이 갑골문부터 거북이 배껍질에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쓰여져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은 이제 나중에 또 배울 건데, 변청 과정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때부터 갑골문에 쓰여졌을 때는 이제 다른 모양으로 쓰여졌습니다. 그것이 점점 지나가다가 이 한나라 때 들어서서, 한나라 때 보면 종이가 발견됐죠. 한나라 후반 때. 이 한나라 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글자 모양, 이런 모양을 명칭을 해서체라고 하는데, 이 해서체의 모양이 바로 이 한나라 때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한나라가 중국 역사상 가장 번성했던, 문화적으로도 가장 강력하고 번성했던 시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과목이 한나라의 문장, 한나라의 글자, 한문 혹은 한자라고 한다는 거죠. 이 한나라가 문화적으로 가장 강성했고, 이때 우리가 쓰고 있는 글자 모양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대략적으로 오늘까지 한 것은 이제 한문이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지, 언제부터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배웠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에서는 한문이 언제부터 사용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